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때 아파트를 사는 놈은 미친놈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지나고 나서는 그때 아파트 살 걸이라고 하지만 그렇죠. IMF가 97년 12월이었고 네. 98년 초에 이럴 때 결혼이라도 할 수 있나 하면서 98년도에 물론 또 하나 더 질렀습니다. 또 신혼집을 질렀습니다. 요 재밌다. 잠깐만. 그러면 잠실 시형을 산 게 90년도에 샀다가 그 다음 이후부터는 어떠한 부동산 투자도 안 하셨던 거고. 안 했죠. 네. 그 이후부터는 계속 현금을 모았던 거예요. 그때는 현금을 모을 수가 없었죠. 이제 그 돈 부모님한테 갚기도 바빴고 IMF가 터지고 예. 그때 급락했었으니까요. 네. 거래도 5일 정지가 됐고 예. 우리나라 뭐 환율도 뭐 거의 한 2,000원 가까이 예. 갔었고 예. 완전 그냥 모든 게 경제가 다 올스톱이고 대기업도 다 무너지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결혼하겠다. 그 결혼하기 한두 달 전에 집을 샀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97년, 98년 IMF가 터지면서 네. 그렇게 거래가 안 되는 판국이고 네. 내가 샀던 잠실 시형 아파트가 그렇게 빠졌다는 거를 느끼고 있으셨을 텐데 네. 이거를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셨어요? 네, 그건 없고요. 어떻게 보면 젊음을 청춘을 갈아 넣은 거기 때문에 네. 팔 생각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때가 기회다 하면서 그때 98년도에 가락동에 있는 또 신축 아파트를 그때 또 샀습니다. 신혼집으로. 신혼집이니까 좀 깨끗한 집이고 거길 고치고 들어갈까 하다가 네. 그래도 또 신혼집에 그때도 낡은 아파트였거든요. 네네네. 그거 신혼집에서 살기 싫어가지고 깔끔한 데서 살자 해가지고 그때 가락동에 있는 신축 20평대 아파트를 샀습니다. 아파트면 뭐예요? 가락상용. 일조. 가락상용. 네. 어딘지 가락상용. 알죠. 네. 학교 끼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학교 끼고 맞죠? 있죠. 초등학교 끼고 네, 있고 맞아요. 있는데. 98년 IMF가 터졌어요. 네. 국가 부도의 날처럼 네. 나라가 망하네 마네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당시에 어떠한 근거로 아파트를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때 아파트를 사는 놈은 미친놈이었었죠. 그러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지나고 나서는 그때 아파트 살 걸이라고 하지만 그렇죠. 그때 은행에 넣어도 금리 20% 줬거든요. 네. 근데 아파트 그렇게 폭락하고 할 때 1년에 2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냐? 네. 20%보다 더 벌어야지 아파트를 사는 게 정상인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아파트를 샀죠. 왜냐? 집이 좋았으니까요. 아파트가 좋았어요. 집이 좋아서. 그러면 아파트가 좋았기 때문에 산 겁니다. 딴 거 아닙니다. 이때 하나 묻어둬서 어떻게든지 또 하나 난 더 늘리겠다. 네.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신기하다. 그때 미친놈이었습니다. 그 매입가가 얼마였어요? 1억 5,400에 사가지고요. 1억 5,400이었어요? 네, 그때 IMF 때요. 언제나 아파트 값은 비쌌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아파트를 좋아하지 않으면 못 사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 당시 집을 살 때 1억 5,400 주고 가락상용을 사실 때 와이프분께서는 이렇게 반대를 하지는 않으셨어요? 이런 식의 무슨 아파트를 사냐? 와이프는 좋아했죠. 신축에 들어가고 와이프는 자기 돈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편이 집에 오는 거니까 남편이 집에 해주겠다는데 반대할 저 여자 있나요? 그래서 네. 요즘에는 좀 보태지만 옛날 때는 그런 거 없지 않았습니까? 네, 여자는 네, 혼수 해오고 네. 남자는 집 해오고. 그렇죠. 98년도에 집이 두 채가 되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90년대 그렇게 한번 쓴맛도 보고 네. 그다음에 2001년도에 또 샀습니다. 네. 그리고 2004년도에 살려고 했었는데 네. 못 샀습니다. 왜냐? 2004년도가 조정기여서 그때는 부동산이 끝났다고 했었을 때였습니다. 2004년도에 못 산 게 한이 맺혔었죠. 그때는요. 마지막 상승장을 못 느꼈었죠. 2001년도 9월에는 어떤 아파트를 매수를 하셨어요? 그때는 한강이 뜨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광장동에 약간 외곽에 있는 네.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를 사게 됐었죠. 가락상용 아파트 20평대에서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30평대 한강뷰 보이는 아파트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었죠. 요 가락상용을 팔고 넘어가신 거죠? 그렇죠. 그럼 2001년도에 팔았을 때는 가락상용 얼마 주고 파셨어요? 그때 1억 5,400에 샀었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판 거는 2억 250에 팔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하죠. 3년 만에 이 정도면은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였었죠. 거죠? 네. 광장동에 있는 아파트 30평대를 2억 3,800에 샀습니다. 와, 업그레이드를 또 이렇게 하시는구나.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실거주를 하고 계시고. 네, 실거주를 하고 그때 실거주 하든 안 하든 뭐 세금이라든지 양도세 그런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네네네. 그것도 이제 한참 뒤에 팔았었죠.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잠실 시형은 계속 들고 계셨는데. 계속 들고 있었죠. 된다 하고. 그리고 2000대 초반에 드디어 이제 잠실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린 게 아까워서 네. 잠실 시형을 나 저거 무조건 입주해서 난 저기서 살래? 잠실에서 저 대규모 단지 새로운 아파트에서 산다. 네. 그 마인드가 그때가 30대였기 때문에요. 네네. 나는 여기서 살 거야. 네. 리브할 거야. 네. 했기 때문에 저 사고 팔고 할 생각은 안 했었죠. 그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가 팔 시기였습니다. 그 팔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최근에 팔게 된 거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2004년도에 아파트를 매수를 못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고 지나고 보니 이때가 마지막 찬스였다라고 네. 하셨는데 네. 마지막 찬스였던 이유는 뭐냐면 그때는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보면 가격 지수는 KB 지수를 보고요. 네. 거래량 지수는 부동산 원 지수를 봅니다. KB의 가격 지수가 계절 조정으로 안 하고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2002년 9월부터 2005년 1월까지요. 네. 전세가가 계속 빠졌습니다. 장기 하락이었습니다. 이 전세가는 여러분들 대부분 아시다시피 이 투자 가치가 포함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실수요 가치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전세가가 계속 빠졌다는 거는 수급이 무너졌다는 것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미 엄청나게 계속 2년 반 가까이 가격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전세가율이 아닙니다. 네. 전세가가 매매가의 비율이 아니라 예. 전세가 그 자체가 빠진 겁니다. 예. 네, 그러면 결국 2년 이상 계속 빠졌다는 것은 뭐냐면요. 역전세를 안 경험한 주인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2년이 2년마다 넘어가는 거니까. 네. 근데 그때 역전세가 나고 이제 가격도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못 올라가겠구나. 그럼 이제 더 이상 사면 안 되겠구나. 저는 그 생각하면서 이제 그때는 못 샀죠. 그러고 넘어갔는데 전세가도 올라가고 매매가도 2005년 6년도에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많이 올라갔지만요. 네. 그 전까지는 그때가 최고치를 갱신했었으니까요. 2005년 6년. 2005년 6년도가 네. 그때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그렇게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었구나. 그때 이제 느끼게 된 거예요. 이때가 바닥이었다. 따지고 보면. 바닥은 아니고 중간이었어요. 중간쯤이었다. 네, 중간이기 때문에 한 번 마지막 찬스가 더 있었는데 저는 그걸 놓친 거였죠. 그럼 2004년도에 매수하려고 했었던 아파트는 뭐였어요? 다시 또 송파거나 저는 이제 강남을 가고 싶었었습니다. 네.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요. 네. 대기업에 다닌다는 건 계속 제 봉급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고요. 네. 돈이 들어오고 나서 무리하더라도 회사에서도 빌리고 뭐 이제는 그때는 모기지론이 되니까요. 네. 모기지도 빌리고 하면서 최대한 땡기면은 갈 수 메이저로 이제 들어갈 수 들어갈 수 있겠구나. 있다. 네, 딱 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겁나서 못했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는 거는 전세가가 네, 이만큼 전세가가 빠졌기 빠지고 때문에 그다음에 그리고 또 2004년 1년 동안은 매매가도 계속 빠졌습니다. 이게 하락장이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뭐 지수상으로는 22년 하반기부터 빠졌지만 22년 한 5월 6월부터 조짐이 좀 보이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지금 하락한 게 뭐 한 반년 조금 넘은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때도 한 1년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때도 급등을 했었으니까 또 급락을 했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게 IMF 때도 그렇게 하락장이었었잖아요. 근데 네. 이때는 저질렀잖아요. 그때는 IMF니까 이건 비정상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이건 특수한 상황이니까 네, 이건 특수한 비정상적인 상황. 거다. 네. 근데 지금은 2004년도에는 이런 특수한 상황도 없고 네. 그냥 가격이 빠지고 있으니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네. 이제 빠질 때가 됐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였었죠. 그래서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안 되겠다 했는데 이제 2005년도에 갑자기 올라왔는데 그때는 못 잡겠더라고요. 진짜 그때는 그 가격도 부담되는 상황에서 덥석 그거는 추격 매수를 그때는 진짜 못 하겠더라고요. 올라갈 때. 네, 올라갈 때는 2005년도에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그 해외 주재원 나갈 기회가 있어가지고요. 네. 그럼 주재원 나갈 때까지 좀 기다리자 하는 네. 그런 것도 약간 회사에서 대기 상태가 있으면은 네. 그때까지 유보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됐었죠. 그렇게 놓쳤고 이게 2008년도까지 상승 랠리가 이어졌죠. 네. 그리고 제가 주재원은 2007년 초에 나갔습니다. 나가기 전에 2006년 말 2007년도에 잡을까 하다가 부동산 가서 계약서 쓰기로 하고 그날 가서 못 쓰겠습니다. 그 자리에 가긴 갔는데 못 쓰겠습니다 하고 이제 딱 바로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진짜 또 집은 못 사겠다. 그러니까 2004년도부터 주저주저 했던 게 2007년 부동산에 가서도 이제 주저하면서 안 사게 됐었죠. 네. 근데 그때 샀으면 이제 죽어났었죠. 그러면 이제 또 외국으로 나가서 외국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열심히 돈 보내. 열심히 이제 또 돈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죠. 근데 그때는 다행히 안 했었습니다. 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안 거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구력이 상당하신 분이고 꼭 모시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하락장에 대한 경험을 제대로 하셨고 그거를 다 지켜보시고 뿐만 아니라 그걸 데이터를 다 입력을 해서 지표를 다 체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모시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하락장을 2번 경험하다 보니까요. 공부만이 살 길이다. 모든 자료를 저는 제가 다 만들어서 다시 가공을 해서 네. 연구하고 보고 있습니다. SNS상에 심지어 블로그 같은 데라든지 그런 데도 제 자료도 사실 안 올려놓습니다. 그렇죠. 안 올려놓는데 노세TV에서 몇 개 공개 좀 해달라 그래서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궁금한 거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그동안 2번의 하락장을 겪으셨잖아요. 네. 지금의 하락장과 다른 점이 있나요? 다른 점이 있죠.